안녕하세요. 인생의 세이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평생 건강과 행복,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이 공감하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을 때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아들이 명절에도 안 오겠다고 하네. 딸이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어. 손주 얼굴 보려면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해. 이런 말씀들 요즘 동창회나 노인정에서 많이 나누시지 않으세요? 우리 세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연락을 잘하지 않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와 달라진 요즘 세상.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 댁에 주말마다 찾아뵙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명절이면 고향에 내려가 온 가족이 모이고 부모님 생신에는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서울, 부산은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가 주말마다 찾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때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회사에 나가는 경우가 많고 일요일에는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때와는 달리 맞벌이가 대부분이라 부부가 함께 집안일을 분담해야 하니까요. 세대 차이 인정하기.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는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전쟁 후 어려운 시기에 자라며 근면, 성실, 인내를 중요한 가치로 배웠습니다. 반면 자녀들은 경제 성장기와 디지털 시대에 자라며 개인의 행복, 일과 삶의 균형,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개인주의적이냐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이 자라온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같은 상황도 세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주 찾아뵙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달라진 소통 방식 이해하기. 우리 세대는 찾아뵙고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기가 보급된 후에는 정기적으로 전화드리는 것이 효도의 기본이었지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소통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연락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오늘 건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짧은 메시지 한 통이 그들에게는 충분한 안부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간단하고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식의 바쁜 현실 이해하기. 요즘 직장인들의 일상은 우리 시대보다 더 바쁘고 고단합니다.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고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5일 근무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라 퇴근 후에는 가사와 육아를 분담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연락드릴 여유가 없는 것은 단지 그들의 바쁜 현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서운함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실망과 서운함 다스리기.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고생하는데도, 나 아플 때도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프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자녀와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서운함은 인정하되 그것을 자녀에게 계속 표현하기보다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나도 젊었을 때는 바빠서 부모님께 자주 연락 못 드렸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보세요. 그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교해보기. 우리도 젊었을 때를 떠올려보면 부모님께 항상 잘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 생신도 잊어버리고 명절에 고향에 가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나도 젊을 때는 부모님께 소홀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자녀를 더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님께 더 잘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자녀의 독립을 축복하기. 우리가 자녀를 키운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 품을 떠나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일에 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모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아닐까요? 자녀가 독립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해냈다는 증거입니다. 연락이 뜸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제 몫을 다하며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자녀의 독립을 축복해 주세요. 부모의 간섭과 기대 줄이기. 우리 세대는 자녀의 결혼, 직업, 자녀 양육 등에 대해 많은 조언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너무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사위가 직장을 옮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간섭이 자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녀와 통화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자녀는 점점 연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요청할 때만 조언을 제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자식 자랑과 비교 피하기. 자녀가 성공했을 때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지나치게 자식 자랑을 하거나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인데, 우리 딸은 의사 시집 갔는데, 이런 자랑은 다른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자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또한 자녀들 사이에서도 비교는 금물입니다. 내 형은 명절마다 찾아오는데 너는 왜 안 오니? 이런 비교는 자녀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 자녀의 상황과 성격이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 내려놓기.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면 내가 부모 노릇을 잘못해서 그런가? 라는 자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도 안 하는 걸 보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은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시대의 상황과 자신이 받은 교육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바쁜 삶과 달라진 소통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자책감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먼저 연락하는 것의 의미. 자식이 먼저 연락해야지. 내가 왜 먼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도 바빠서 부모님께 자주 연락 못 드렸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부모님이 먼저 연락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 연락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얘야, 별일 없지?
잘 지내니? 이런 간단한 안부 전화나 메시지가 자녀에게는 큰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고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짧은 연락이 좋습니다. 때, 긍정적인 대화 나누기. 자녀가 연락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 이제야 연락하니? 명절에도 안 오고 무슨 자식이 그래? 이런 말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고 다음에 연락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의 근황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세요. 연락해줘서 반가워.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너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니? 이런 따뜻한 대화가 자녀로 하여금 다음에도 기꺼이 연락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 말보다 글로 마음 전하기. 직접 전화 통화가 부담스럽거나 감정이 북받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는 편지나 메모를 통해 마음을 전해보세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웃던 날이 생각나는구나.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단다. 지금도 너는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란다. 이런 마음이 담긴 편지는 자녀에게 큰 감동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자녀와의 추억 만들기.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 보세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모일 때 옛 사진을 함께 보며 추억을 나누거나 가족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랬단다. 우리 집안에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단다. 이런 이야기들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소중한 가족의 유산이 됩니다. 또한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선물하거나 손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기 자식과의 추억 되새기기.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을 때면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앨범을 꺼내 자녀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그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 했을 때, 딸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배우던 날, 아이들과 함께 갔던 첫 가족 여행. 이런 추억들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가끔은 이런 옛 사진을 자녀에게 문자로 보내면서 이때가 생각나네 라고 짧게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부담 없는 추억 공유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과 기념일에 대한 기대 조정하기.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야 한다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교통체증, 일정 조율 등의 어려움으로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에 꼭 와야 한다는 부담을 주기보다는 가족이 편한 시간에 모일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보세요. 너희가 편한 날에 와도 돼. 엄마는 언제든지 기다릴게.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 큰 부담을 덜어주고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방문하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가족 모임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와의 관계를 통한 연결. 손주가 있다면 손주와의 관계를 통해 자녀와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녀와의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손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손주 생일에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 해줄게. 이런 관심과 사랑은 자녀에게도 큰 도움과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자녀의 양육 방식을 존중하고 지나친 간섭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지. 이런 말보다는 자녀의 양육 방식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세요. 손주와의 특별한 관계 만들기. 손주가 있다면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거나 할머니표 특별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세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놀았단다. 이 음식에는 할머니만의 비법이 있단다. 이런 특별한 경험은 손주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고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손주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자녀와의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배우기. 요즘 젊은이들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타임 같은 디지털 도구로 소통합니다. 이런 도구들을 배우고 활용하면 자녀와의 소통이 훨씬 쉬워집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주고받거나 화상통화로 손주 얼굴을 보는 기쁨은 작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큰 보상입니다. 나이 들어 이런 거 배우기 힘들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도전해 보세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하고 더 자주 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상통화로 만남의 질 높이기. 자녀가 멀리 살고 있다면 일반 전화 대신 영상통화를 활용해 보세요. 카카오톡, 페이스타임 등의 앱을 이용하면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 더 가까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의 성장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은 큰 기쁨이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하는 법을 배웠어. 다음에는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우고 적응하려는 부모의 노력은 자녀에게 감동과 존경심을 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취미와 활동 찾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요가,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그림 그리기 등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거나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통해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공동체 참여하기. 같은 세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큰 위로가 됩니다.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함께 운동하고 식사하고 취미 활동을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니까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많아서 위로가 돼. 노래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이 이제는 가족같이 느껴져. 이런 공동체 활동은 자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더 풍요롭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자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부모님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을 때는 자녀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만 사소한 불편함마다 연락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 감기 걸렸어. 빨리 와서 봐줘. 이런 요청보다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심각한 상황일 때만 자녀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의 신체 변화 관리하기.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청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약해지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자녀와의 소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 중 잘 들리지 않아 계속 되물어보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면 자녀들이 통화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청력, 시력 등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보청기나 돋보기 같은 보조기구를 활용하세요. 또한 매일 적당한 운동과 두뇌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체념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한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독립 유지하기. 가능하다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노후 보장 제도를 잘 활용하고 지역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세요. 또한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저축이나 보험이 있다면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녀와 솔직하게 상의하되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용돈 좀 더 줘 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 활용하기. 우리나라는 노인 복지 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건강관리 여가 활동,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 서비스, 무료 급식, 교통 지원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니까 친구도 생기고 재미있는 활동도 많아. 이렇게 자신의 생활을 즐겁게 가꾸는 모습은 자녀에게도 안심과 기쁨을 줍니다. 주거 환경 고려하기. 나이가 들면서 주거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같이 살아야 할지, 따로 살아야 할지는 가족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자녀와 같은 집에 살면 더 자주 볼 수 있지만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더라도 자녀의 집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서로에게 편안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함께 사는 실버타운이나 노인 공동주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결정할 때는 자녀와 충분히 상의하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외로움 다루기. 노년기에는 배우자와의 사별, 친구들의 별세,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녀와의 소통이 줄어들면 이런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도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종교 활동, 봉사 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TV 프로그램을 보는 등 즐거운 활동으로 채워보세요. 또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노인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과 위로를 통해 외로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위로. 종교가 있다면 신앙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세요. 대부분의 종교는 가족 관계에서의 사랑과 용서, 이해를 강조합니다. 기도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